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수포자 신분 세탁 프로젝트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기획을 했어요. 이 책이 언제쯤 나왔냐면 제가 이 책을 읽은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2016년에 나왔었네요. 출판 신고는 2009년, 그리고 초판 1쇄를 발행한 건 2016년에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제가 온라인 방송을 하고 있고 6, 7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6, 7세 아이들한테 맞는 수학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요, 네이버 카페에서 행복한 수학을 검색해 보시고 티아쌤의 행복한 수학 강의를 한번 들어보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역할은요, 수학을 전공을 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수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들어서 수학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좀 감각을 키워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제 책 읽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책 읽기 하는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수학에 대한 부분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 이제 그 판사하는 프로그램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방법을 찾고 있어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 단계고요. 인공지능 수학을 해보겠다라고 큰 소리는 쳤는데요. 아직 조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또 온라인 방송을 시작해서요. 천천히 기다려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수학책도 좀 많이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책이고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건 이렇게 한번 들으셔도 괜찮고, 또는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요, 책을 직접 뭐 이렇게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중고서점 사오시거나 또는 책을 주문하셔서 제가 읽는 페이지를 같이 한번 눈으로라도 따라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9페이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전 되게 좋았던 부분이에요. 제가 또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학문 대 사고력, 학문, 지식 대 사고력. 다른 나라는 비율이 어떤지 궁금하시죠? 대한민국부터 읽어드릴게요. 지식적인 부분이 8이고요. 사고력은 2예요. 자, 그럼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은요, 지식은 4, 사고력은 6이 됩니다. 이게 뒤바뀐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일본. 일본은요, 지식은 6이고요. 사고력은 4가 됩니다. 영국으로 가볼까요? 유럽으로 갔을 때 영국은요, 지식이 3, 사고력이 7입니다. 핀란드도 3대 7, 네덜란드도 3대 7입니다. 이거는 이 수치는 사실은 10년 전에 나왔던 수학 전쟁이라는 책을 보고 현재 각국의 교육 과정에서 힘의 비율을 추측한 수치입니다. 수학이라는 학문과 사고력 사이의 싸움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커리큘럼이 제가 알기로는 뭐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조금 더 많이 유연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중앙 집권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가에서 하나의 교육 과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 같은 경우는요, 교사들의 수준이 다 좀 높은 편이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교사들의 자율성이 별로 없어요. 뭐 제가 아는 선생님들 말도 훌륭한 선생님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좀 자율적이면서 창의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과연 되나라고 하면 퀘스천입니다. 분명한 거는요, 좀 저희가 이제 수학이나 수학교육 전공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머리도 좋고 좀 괜찮은 부분들인데 어떤 교육적 현장에서 창의적인 걸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업무적인 일도 많이 하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학교에 보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번에 이 책을 다시 보게 됐던 거, 원래 예전에 다 읽었는데 제가 메모해 놓은 것들이 좀 많은데요. 그 메모를 보다가 이 책은 다시 사야겠다. 사실 지금 다시 주문해서 며칠 전에 도착을 했어요. 60페이지 별, 아이들한테 얘기한다면 별 100개 쳐봐라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내용이 좋아서요. 좀 몇 번 생각이 났었어요. 이 책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이 메모는 기억이 났어요. 읽어 드릴게요. 전 이 책에서 요 한 부분만으로 그냥 이 책의
가치는 증명이 됐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60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괜찮은 미국의 교과서들은 X라는 문자 하나를 쓰기 위해서 보통 5시간 이상을 소모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10분이 안 걸립니다. 바로 X를 주고 쓰게 만듭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학생들이 X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X를 사용해야만 하는 필요성, 이런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계속 X 주변 돌게 합니다. 돌다가 학생들이 선생님 X를 써요 이렇게 주장할 때가 됩니다. 그래, X 써도 되겠니? 써야 할까? 몇 번 물어보고 나서야 쓰는 겁니다. 그러면 X를 쓰는 즐거움과 필요를 느끼고 발견하는 거죠. 네, 제가 찾고 싶었던 문단이 바로 이 문단이었어요. 중학생도 가르치고요. 초등학생도 가르치고 고등학생도 가르치고 유아도 가르치고 점점 폭넓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최근에 여기 근처에 프랑스 학교 다니는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중학생이 되면 영어를 배우나요? 왜 그런 말을 하지? 아주 흥미롭네. 중학생이 되면 ABC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제곱? 스퀘어? 뭐예요 그게? 게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초등 때는 좀 많은 부분 숫자들로 많이 하다가 중학생이 되면 이제는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부분에 이제 들어갑니다. 인간의 어떤 의식, 정신 세계상 14세 이상부터는 좀 이제 증명도 시작이 되고요. 어떤 추론하고 논리하고 이런 과정이 좀 껑충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문자를 처음에 사용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네모, 세모 이런 걸 쓰다가 X, Y 하는 순간 아이들이 뻥! 충격을 받습니다. 선생님, 영어를 써야 되나요? 영어는 싫은데 수학에도 영어를 써야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마이너스, 플러스, 네거티브, 포지티브 정수 배울 때 아이들이 또 뻥 터집니다. 아이들이 많이 뻥 터져요. 중학생이 되면. 근데 이 문자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이 책이 생각이 났다니까요. 여러분도 좋은 책은 좀 킵해 두셔서 좀 수시로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저도 많은 부분 책을 읽으면서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학교를 나와서 그냥 그렇게 배웠는데 그냥 궁금한 것도 되게 많아서 좀 메모를 해놨고, 그리고 저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수학 교육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산에 가서 산다. 그럼 경기도 일산에 어떤 도서관을 정해서 거기는 수학책을 싹 다 읽어요. 그리고 나서 오케이 통과. 자, 그럼 이제 옆으로 동네로 갑니다. 일산 동구에 가서 도서관 하나 선택해서 수학책을 싹 다 읽고 옵니다. 저처럼 하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또 근처에 시청이 있어서요. 시청 그 앞에 있는 그 서울도서관 가서 또 싹 다 읽고 옵니다. 이런 거를 추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책을 한번 보는 것도, 재미삼아 보는 것도 좋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좋은 정보들은요, 우리를 좀, 양질의 정보들은 우리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 책을 읽고 나서 맞아, 이래 써야 돼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수학 교육을 하다 보면 그 안에 기법 중에서 역사 발생학적이란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수학자가 돼서 알아가는 재미를 알 수 있게 한다라고 할까요? 역사 발생학적인 어떤 시스템을 잡다 보면 우리 교과서는요,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익힐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구조와 역사 발생학적인 원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끔 전 좀 잘 이렇게 버무리고 세팅을 좀 하는 편인데요. 마찬가지 지금 이런 부분도 네모, 세모 좀 복잡하게 일부러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 2개, 별 5개 막 이런 거 하면 아이들이 헐, 선생님 그냥 X 쓰면 안 돼요?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약간 괴롭혀요. 아이들은 수학은요,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수학은 재밌어져요. 무슨 말이냐고요? 공식을 먼저 알려주면 안 돼요. 애를 좀 먹이다 공식을 알려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수학이 쉽고 재밌어져요. 왜냐고요? 공식은 수학자들이 오랜 연구와 오랜 노력 끝에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공식을 알려주면 공식을 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잉? 무슨 말이야? 공식은 외우는 거 아니었어요? 수학은 암기 아니었어요? 암기할 수도 있죠. 암기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암기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알아가는 재미라는 파트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 부분. 꼭 모든 미국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주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우연하게 해외 교육까지 관심이 있다 보니까 SAT도 조금 가르치고,
그다음에 바칼로레아도 좀 가르치고 그다음 프랑스 교육과정도 좀 가르치다 보니까 그 교과서를 접할 기회가 생겼어요. 물론 이제 긴센 독일에 가서 마테마티콘 가서 독일에 대한 것들 가지고 왔는데 정말 독어는 제가 배워본 적이 없어서 엄두가 안 났어요. 독일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이랑 미국 몇 개, 그리고 또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좀 많은 부분 이걸 쓰기 전에 전작업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성적 위주로 가잖아요. 지금 이제 자유학년제가 생기면서 중학교 부분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 나갈 거란 생각이 들고요. 좀 이렇게 탐사하고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세팅만 잘하면 수학은 저는 생각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맞는 수학, 그리고 그 나이에 맞는 활동들, doing 하면서 러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선생님, 그러면 소개해 줄 내용 그게 단가요? 또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대체로 좀 저는 이제 수학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아주 특별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오진 않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이 읽기에 괜찮은 책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주시는 것 같아요. 올바른 수학의 첫 단추 끼우기라는 159페이지에 5가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수학 실력을 쑥 올려준 10가지 핵심이라는 부분으로 10가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져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냥 읽어는 드릴게요. 학교 수업 중심의 예습, 학교 수업 복습의 순환 구조를 활용하라. 2. 마스터 교재를 활용하라. 3. 문제는 손으로 풀어야 한다. 4. 1 곱하기 3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다. 뭐냐면요, 내가 들었던 시간의 3배 이상을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5. 기억하라. 수학은 비법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주도적으로. 6. 집안일을 맡겨라. 오잉? 집안일?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부분은요, 좀 책임감과 자기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7. 모든 공부의 기본은 독서이다. 8. 학교 수학 수업은 잃어버린 금맥이다. 학교 수학을 좀 잘 활용을 하세요 라는 말이고요. 9번은 아침밥을 먹어라. 10번은 아이의 공부를 가장 방해한 사람은 부모이다.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텔레비전 틀어놓거나 아니면 통화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7번이에요. 모든 공부는 결국 언어 능력에 따라 이해 수준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과 독서 과정을 하고 있고요. 수학 독서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는 그 수학자 시리즈 얇은 책이에요. 그 얇은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책을 읽어오고요, 거기에서 같이 나눌 부분을 합니다. 3개로 나눠서요, 내가 봤던 거,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거, 질문. 뭐라고요? 내가 봤던 거,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좀 중요하다 여기는 거, 포인트 잡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질문 만들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못 만들어 오면 제가 질문 만들어 숙제 폭탄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질문을 만들죠. 우리는 질문을 풀기에 익숙하지 만들기 익숙하지 않아요. 그 말인즉 내가 수학책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별로 허용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독서 같은 경우는요, 충분히 자유자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 학년이 아니라 저희도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도 그냥 넘나들면서 뭐 대학 과정도 갔다가 초등 갔다가 고등 갔다가 왔다 갔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초등의 심화는요, 중고등학교 내용이에요. 중고등학교 기본 내용은요, 초등의 심화예요. 그래서 선행한 애들은 중고등학교 과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자기 학년 원래대로 하는 아이들은 초등 심화를 자기 학년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수학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독서로 들어가면 훨씬 쉬워져요. 스토리가 있고요,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질문을 가지고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으니까 대화가 되니까 아이들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까지 넘어가니까 저는 수학 독서를 굉장히 많이 추천합니다. 수학 독서에 대한 그룹을 만들고 싶은데 아직은 저도 아주 큰 뭐 경험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 공교육에서 일할 때 아이들이랑 독서 수업을 좀 하고, 그리고 글쓰기 작업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동하면서 대안학교와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공부방에서도 좀 아이들과 활동을 하고 있고 하는데,
뭔가 좀 수학 독서를 할 수 있는 온라인 방송 같은 모임을 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해 보니깐요. 저도 이제 다른 선생님 하시는 거 들어가서 해 봤는데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온라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같은 생각인가요? 다른 생각인가요? 어쨌든 수학 독서하는 거를 꼭 추천해 드리고요. 아이들이 싫다 하는데 막 억지로 하기보다는 뭔가 그 전작업이 굉장히 사실은 멋진 일이에요. 아이들이 동기부여되고 하고 싶어 하고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어떤 그 갭을 줄여 나가는 그게 저는 '수학이 예술이 아닌가. 저 같은 전문가가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게임과 독서는 정말 최고입니다. 또 다른 정보는요. 네이버 카페 행복한 수학, 행복해지는 시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책은 수포자 신분 세탁 프로젝트였습니다. 안녕.